미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협상에 돌입한다. KF-X의 시제비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지급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박태성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 프로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의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늘리는 방안, 분담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 체납한 개발비의 이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최종 조율을 위해 우리 측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10여 명으로 꾸려진 협상단이 오는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한이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 8조 8,304억 원의 20%가량인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5천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였던 현 프라보워 장관이 KF-X 사업을 반대하고 해외직 도입을 추진 중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KF-X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 5,31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경 예산으로 인해 국회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 현재 양산 계획대로라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1년 만에 진행되는 재협상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KF-X 사업의 정상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 개발 프로젝트가 올스톱할 경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의 총 6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 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개발에 이미 400억 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작년 1월 F-3의 실중기 HDX를 XA로 개명해 정식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해온 XE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로 탄소 섬유 전파흡 수제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XE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XE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손사래를 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F4 팬텀 전투기, 노후한 F-15 전투기 200대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F-35E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E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F-35E 첫 배치에 이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F-35E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여기에 일본은 해병대용인 F-35B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F-35B는 단거리 및 수직이 착륙이 가능해 헬기 탑재 호위함인 경항모 이즈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작은 섬들이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외국 한미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급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상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상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록히드 마틴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인 F-22 레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개최했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사청은 성일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다당 핸드라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 전력청국장이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방산기술 보호 협력 강화와 무기체계 현황 공유 등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8개 방산업체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풍산, LIG넥스1,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할 방산협력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KFX, EFX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기술진 110여 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라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 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번 한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KFX, EFX 개발 사업 등 개별 개발 사업은